네, 반갑습니다. 서건남입니다. 예전에 이런 주제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죠. 짧게 요약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카르마는 성장을 위한 최적의 무대 세팅이고, 그 무대, 즉 스트리밍 플랫폼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풀어갈지는 무한하다. 넷플릭스에도 42,000여 편의 컨텐츠가 있듯이 우주의 관점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무한이다. 그리고 각자의 장르를 사랑한다면 어떤 이야기든 천만 관객이 몰릴 수 있다. 이렇듯 우리는 다 다르고 삶은 비교가 아니라 다채로움으로 완성된다. 요약 끝. 네, 그러니까 카르마, 즉 숙명은 피할 수 없지만 그걸 어떻게 겪고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성장하느냐는 내 선택이란 거죠. 자,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의 주제가 사주이기 때문이죠. 한 구독자분께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 먼저 용감하게 자신의 사주를 공개해 주셔서 우리들의 의식 성장에 도움을 주신 현진님께 감사드리고요. 현진님의 이야기를 요약각색하자면 사주에 큰 돈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아무리 끌어당겨도 부자가 되긴 어려운 걸까요? 네, 당연히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대는 고정이지만 풀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무한이에요. 제가 사주는 잘 모르지만 태어난 연월 일시의 태양과 별의 위치로 흐름을 본다는 점이 우리가 영혼 시절 어떤 카르마를 풀고 싶었는지 선택하고 이 세상에 내려온다는 이야기랑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풀어보자면 카르마는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이고 사주는 이곳에 올 때 가지고 온 지도 같은 거죠. 네, 재밌죠? 그러니 우리는 이 생에 온 목적, 즉 카르마와 그 목적을 풀기 위해 들고 온 지도, 즉 사주를 가지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풍요를 찾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풍요는 절대로 인간이 만든 개념인 돈이 아니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깊은 평온을 겪은 많은 분들이 돈이 전부가 아니다,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고요. 그건 그냥 멋진 말이라기보단 영혼 개념에서 봤을 때 이게 더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생에 온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장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돈은 그 여정에서 따라올 수도 있는 흔히 말하는 보너스일 뿐이고, 우리가 이곳에 온 진짜 미션은 나에게 주어진 감정의 숙제를 풀어가고 최종적으로는 이 물질 세계를 벗어나 우리들의 고향, 다양한 종교에서 나오는 브라만, 열반, 천상계 등등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풍요 이꼴 재화, 이건 틀린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돈을 신으로 떠받드는, 돈에 대한 균형력이 상당히 붕괴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풍요 이꼴 재화라는 공식을 믿게 된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모국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쯤에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세히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저는 외국에서 몇 년간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지인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훨씬 더 불안해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지인들을 속으로나 겉으로 알게 모르게 무시하기도 했었죠. 근데 그들은 그 시선을 그냥 흘려버리더라고요. 미소를 지으며 여유롭게, 소위 자연계 열매 능력자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에이, 그냥 착해서 참는 거야. 혹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그래 보이는 거지. 하지만 저는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랄까, 그냥 의식 수준이 달라 보였거든요. 불안한 초등학생이 화내며 아우성치는 걸 그저 귀엽게 바라보는 어른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다 떠나서도 화폐의 가치가 다르다 보니 월급은 우리가 훨씬 더 많았지만 제 시야로 봤을 땐 집의 크기, 가정의 화목함, 시간적 여유, 일에 대한 만족감, 이 모든 면에서 오히려 그들이 더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그때 확실히 깨달았죠. 내면이 평온하면 진짜 풍요는 자연스럽게 쌓이구나. 그 풍요라는 게 내가 드라마에서 보던 궁궐 같은 집,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장잔고 같은 게 아니구나. 환경이 다르고 타고난 사주나 카르마가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현지인 분들이 좀 더 불리해 보일지라도 각자의 속도와 각자의 리듬에 맞는 자기만의 풍요는 분명 존재한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덧붙여서 설명드리자면 인간이 생각하는 풍요와 우주가 말하는 풍요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숫자와 비교로 풍요를 계산하지만 우주는 진짜 풍요를 마음의 안정, 관계의 따뜻함, 삶의 자율성 등등 이런 것들로 측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객관적인 부
즉 통장잔고는 영혼이 원하는 방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풍요는 초록색 종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덜 불안하고 감정에서 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깊이 느꼈거든요. 천외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돈이 풍요의 유일한 지표가 되면 얼마를 벌어도 갈증이 납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채우려는 것처럼요.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저는 끌어당김으로 사주나 카르마를 완전히 바꾼다, 이런 말은 못하겠어요. 오히려 그게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물론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면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그건 영혼이 진짜로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입니다. 조금 거부감이 드실까봐 걱정이 되지만 만약 내 영혼이 이번 생에는 돈이 아닌 다른 종류의 풍요, 가령 관계, 자존감, 감정의 회복, 여유, 가족 등등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 생에 왔는데 자꾸만 돈은 진리다, 혹은 돈이 행복이 아니라면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가 생각해봐라, 뭐 이런 메시지를 맹신하면서 계속 그 방향으로 억지로 끌어당기면 우주는 결국 다른 방식으로라도 그 집착을 흔들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가족과 충돌이 일어나고 어떻게든 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해줄 거예요.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끌어당김을 말할 때도 항상 이런 말을 덧붙이고 싶어요. 끌어당기려 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영혼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세요 라고요. 이건 돈을 벌지 말자 이런 선비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내 영혼의 목소리를 정확히 캐치하고 그 방향에 맞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에 필요한 자원은 우주가 반드시 채워줍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채로 돌아봤더니 돈이 쌓여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길을 걷고 있고 내가 지금 해야 할 감정을 조금씩 해소하며 나아가고 있다면 그 여정에 꼭 필요한 만큼의 돈은 항상 정확하게 우주가 서포트해 줍니다.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충분하죠. 그럼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즘 부자라고 하면 보통 어떤 걸 떠올리시나요? 한남동 꼭대기층 펜트하우스, 에티오피아 핸드드립, 명상 브금 깔고 창밖 뷰 보면서 사색하는 삶.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건물로 한남동은커녕 부산 요지, 가령 해운대나 강안리에 30평대 아파트도 못 들어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근처도 못 가요. 고객노노에서 그 금액으로 검색하면 해당 지역 매물 없음이 뜰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느냐? 전혀요. 오히려 저는 나만의 방식으로 진짜 풍요롭게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처럼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만족감, 그리고 대체적으로 감정도 평온함이 디폴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사주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질문이 바뀌어야겠죠? 나는 내 사주 흐름 안에서 어떻게 나답게 하지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정확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이야기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다른 이야기라도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방법들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입니다. 뭐 적으라고? 네, 별거 없습니다. 가령 오늘 기분이 이상하게 좋아졌던 순간, 혹은 괜히 감정이 날카로워졌던 순간, 혹은 나 좀 괜찮은 듯 했던 행동 등등 이런 사소한 것들을 자주 관찰하고 기억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내 영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거죠. 무작정 해라고 하면 거부감이 들 수 있으니 이유를 설명드리자면요. 카르마는 사실 감정에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감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죠. 마치 늘 같은 상황에 화가 나고 늘 비슷한 방식으로 상처를 받으면서도 왜 이러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말이에요. 근데 나의 감정을 자주 관찰하고 기록하다 보면 내가 이럴 때 빡이 치는구나, 혹은 내가 이런 순간들에 몰입이 잘 되네, 이런 식으로 내 흐름과 패턴이 보여요. 즉
카르마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죠. 네, 이론적으로는 이렇고요. 제가 이걸 하는 진짜 이유는 이걸 하다 보면 남의 리듬이 부러워지기보단 내 리듬이 귀해집니다. 단순히 돈에만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삶을 살아갈 때 남들이 그려놓은 밑그림을 따라 채우는 게 아니라 진짜 나만의 그림을 그려가는 기분이거든요. 두 번째, 정리하기. 요즘 유행하는 미니멀리스트 해라고? 로켓 배송도 있는 나라에서 제가 삶아요. 그냥 애매한데 안 쓰는 물건들을 버리거나 당근에 버리는 거예요. 물건 하나하나엔 감정이 붙어 있습니다. 물건도 에너지, 감정도 역시 에너지이니까요. 예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회사 굿즈, 내가 잊지 못하는 전 여친, 전 남친의 사진, 이젠 안 입는데 언젠간 있겠지 하며 놔둔 옷, 그런 것들은 내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안의 카르마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몸 밖의 카르마를 해소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대충 정리하고 커피 한 잔 딱 내려 먹으면 기운의 흐름 바꾸기 참 쉽죠. 네, 세 번째, 하루 10분 그냥 가만히 있기.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명상해라고? 아닙니다. 그건 또 피곤하잖아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 있는 겁니다. 폰 끄고 음악 끄고 그냥 앉아서 숨만 쉬어요. 딱 10분만. 저는 한 번씩 쉬는 시간에 차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맨날 감정에서 도망가잖아요. 저도 감당하기 힘든 감정은 묘이키 텐카이, 블랙홀로 쑤셔 넣으라고 말했었고요. 근데 10분 동안 휴대폰을 끄고 가만히 있으면 영역 전개로 구겨 넣어놨던 미처 처리하지 못한 쪼꼬미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못 울었던 감정, 그때 못 풀었던 수치심, 그때 들었던 억울함 등등, 그런 게 차 안의 정적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냅니다. 근데 이미 작아질 대로 작아져서 크게 휘둘지는 못하니 걱정은 노노. 그걸 잠깐이라도 그냥 느껴주는 겁니다. 내가 그때 진짜 서러웠구나. 혹은 그때 그 말이 나에겐 너무 상처였구나. 이런 식으로 한 템포 인정해주면 그 감정이 조용히 흘러갑니다. 그리고 다신 안 돌아와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도요. 이건 명상이라기보단 내 영혼이 이전에 출제했었지만 계속 미뤄왔던 감정 숙제를 제대로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카르마로 말씀드리자면 해소와 해방, 즉 성장인 거죠. 네, 나만의 풍요를 찾는 방법 3가지 짧게 요약할게요. 첫 번째, 기록하기. 내가 언제 빛나고 언제 무너지는지 감정 패턴을 기록해야 됩니다. 나의 흐름이 더욱 명확히 보이거든요. 두 번째, 정리하기. 안 쓰는 물건 3개만 정리하는 걸로 시작해 봅시다. 몸 밖의 카르마를 정리해야 되니까요. 세 번째, 10분간 얼음. 휴대폰과 외부송 잠깐 안녕하고 밀어놨던 감정 숙제를 흘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평소에도 딴 길로 자주 새는데 오늘은 4주 이야기로 시작해서 영혼의 리듬, 감정, 풍요, 참 많이도 딴 길로 센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 아니 사실 자주 거부감이 드는 표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선 다 괜찮다, 인생은 사랑이다, 이런 말만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쓸데없이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라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이요. 그리고 그 방법은 남들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주는 우리가 선택한 흐름의 지도, 카르마는 이 생에 가져온 감정의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둘은 우리의 무대 그리고 방향을 알려줄 뿐이지 결코 우리 삶의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니 지겹지만 한 번만 더 말할게요. 이 말만큼은 제가 정말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무대는 정해져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이야기는 정말로 무한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 캐릭터 스탯이 엉망으로 시작했더라도 성장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흔해 빠진 직업으로 세계 최강? 그러니 남들과 같은 이야기를 소원하면서 살 필요 없습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며 분노와 불안 속에 갇혀버렸던 제 예전 직장 동료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 각자는 완전히 다른 장르, 완전히 다른 흐름, 완전히 다른 방식의 풍요를 바라는 존재들입니다. 남들과 같은 풍요만 쫓으며 평생을 살아간다면 이 우주에 아직 기록되지 않은
오직 당신만이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세상에 꺼내지지도 못한 채 그냥 조용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건데 그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 항상 말씀드리지만 당신만의 리듬을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그 리듬이 어설퍼도 느려도 낯설어도 그게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빛날 수 있는 무대는 이미 준비되었고 그 무대 위에서 춤출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사주에 돈이 없다는데 그럼 난 진짜로 부자 되기 어려운 걸까?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도신다면 꼭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한남동 펜트하우스, 스카이 라운지의 풀빌라, 외제차 줄 세운 삶, 그건 사회가 만들어 놓은 부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진짜 부는 그 이미지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충만하고 훨씬 고요합니다. 내 감정이 평온하고 내 존재가 충만하고 내 하루가 고요하고 단단할 때 그때 문득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그 어떤 펜트하우스보다 훨씬 높은 내면의 집에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요. 그러니 저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사주에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회가 말하는 부자의 모습과 다를 수 있지만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따뜻한 방식으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식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진짜로 원했던 풍요의 본질이라고 확신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진 카르마에서 최고 버전의 내가 되어 나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